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엄마들은 흔히 주식이라고 하면 사지도 않았는데 떨어질까봐 고민한다. 어떻게 모은 귀중한 돈인데 위험한 물가에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종목만 사고 그런 것만 고르는 방법이 있다. 하나, 원금을 지킨다. 둘째, 하나를 지킨다. 워런 버핏이 말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다. 당연히 나도 처음엔 주식 투자가 두려웠다. 100원짜리 하나,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읽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주식 투자는 원금을 지키면서 하는 거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듣고 이거다 라고 생각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고 하리라 결심했다. 주식 초반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래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회사를 찾았더니 제조업 회사들이 수두룩하게 찾아졌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술주가 있었고 그런 회사들을 주로 샀다. 심지어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하고 분석했다.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정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큰 하락장이 와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주식은 그만큼 빠져나가면 변동이 심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소외된 주식은 변동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 중에서 진주를 찾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기껏 산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남들 살 때 같이 샀기 때문이다. 그만큼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주식 혹은 어떤 이유로 너무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같은 종목이어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게임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린이었던 남편은 셀트리온 그룹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 둘이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다.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확 뛰었다. 남편은 당장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급하게 돈을 더 넣었다.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몇 개월 동안 횡보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남편은 소위 꼭대기에 물렸고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다 풀어댔다. 날마다 남편을 달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내 계좌는 같은 종목이어도 평단가가 낮아서 괜찮았다. 이후에 다시 올랐고 남편은 그제야 잠을 푹 잤다. 주가가 싸다는 기준은 뭘까? 보통 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것을 PER 주가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는 PER은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싼 주식, 높으면 비싼 주식으로 여겨진다. 미래 성장성을 가진 혁신 기업들은 20, 30을 넘어간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은 1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저평가, 이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PER이 15 미만인 주식을 주로 골랐다. 피터 린치는 PER 40배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투자자마다 싼 주식을 보는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준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고안한 주식의 위험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보고 괴리가 높은 걸 사는 것이다. 안전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봐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현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자산이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이 100억 원, 유동부채가 50억 원이라고 치자. 여기서 실제 돈으로 기능하는 운전 자본순 유동자산은 50억 원이다. 영업할 때 쓸 수 있는 돈, 즉 바로 조달 가능한 돈이다. 만약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이면 안전마진은 운전 자본 시가총액으로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뺀 30억 원이다. 아직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업이 잘 안 되어서 정리하더라도 운전 자본은 남는다. 그래서 운전 자본을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면 안전마진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투자자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안전마진을 따져 투자한다. 안전마진은 수치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설명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운전 자본을 살피면 안전마진을 알 수 있다. 운전 자본이 시가총액보다 큰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안전마진 계산법.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 운전자본 순유동자산. 운전자본 마이너스 시가총액, 안전마진. 나 역시 안전마진을 고려한 가치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종목 중 5년이 지난 지금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정말 너무 인기가 없는 종목도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통 혁신성이 부족한 제조업 회사들이 그랬다. 물론 언젠가 경기가 크게 좋아지면 정말 움직이지 않던 가치주들도 오를 것이다. 하지만 직접 투자해보니 전통적인 가치주에 묻어두기보다는 성장성을 가진 회사들이 나았다. 가치주인데 성장성을 가진 주식을 보는 방법이 있다. 인기 섹터에서 싸고 괜찮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섹터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업종별로 모아놓은 그룹을 말한다. 인기 섹터에서 기업을 찾는 방법은 185쪽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해보자. 나는 2015년에 이 방식으로 제약 섹터에서 신일제약을 찾았다. 현재 제약 섹터에는 138개의 회사가 있다. 당시 회사마다 PER과 재물을 간단히 살폈는데 유일하게 신일제약만 쌌다. 꾸준히 수익이 있으면서도 연구 개발도 하는 기업이었다. 보통 바이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위 한탕을 위해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싸고 괜찮아서 고른 이곳은 오랫동안 주가가 1만 원대에서 횡보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위기로 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5만 원까지 올라가 분산 매도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사마 도약할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영입했다. 2020년 5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분산 매수했다. 사람들은 셀트리온이 비싼 성장주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나에겐 가치주이자 성장주로 보였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실적이 안정적이며 연구 개발 성과가 좋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PER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보다 낮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왜 2015년에 제약 섹터를 찾아보고 분석했을까?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정보를 알고 움직였다. 대세를 보는 눈을 키우려면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고 관련 서적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처럼 기존 방식을 참고하되 싼 주식을 고르는 어떤 특정 기준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예전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PER 15를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당시에는 그 수치로 보는 것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벗어난 시대다. 가치 주식을 찾는 투자 철학은 그대로 가져오고 방법을 참고하되 종목을 보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재해석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엄마라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도 보수적인 방법으로 시작해 대부분 잃지 않고 투자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읽는 법이 없는 나를 남편이 신뢰하기 시작했다. 테마주처럼 소위 한탕을 좋아하던 남편은 나에게 진짜 주식 투자를 배웠다. 여기서 잃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주가가 흔들려도 기업의 안전마진이 존재한다면 그 돈은 내 수중에 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투자를 정의한다. 장기 투자자는 돈을 잃지 않는다. 문제는 결국 수익률이다.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전통적인 가치주만으로는 안 된다. 옛날 방식을 조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성장 섹터에서 상대적인 가치주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짜 투자는 철저한 분석으로 돈을 잃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다. 확률 말고 실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치를 따라가자. 안 떨어지는 주식 찾는 방법. 안전마진을 고려한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서 운전 자본순 유동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그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좋다. 안전 마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4쪽을 참고한다. 인기 업종에서 괜찮은 주식을 찾는다. 경쟁 기업에 비해 PER이 낮고 EPS는 안정적으로 오르는 기업을 고른다. 여기에 첫 번째 방법을 대입해보자. 안전 마진이 시가총액보다 크지 않더라도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 마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인기 있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출렁일 수 있지만 가치의 변동이 없다면 주가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3원칙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주식을 잘한다고 말한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잘하게 되었을까? 잘나서? 똑똑해서? 빨라서? 다 아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남들만큼 시간을 내지 못했다. 바쁘고 정신없는 내가 사용한 방법은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간 것이다. 처음부터 대가들의 책만 읽었다.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좋은 책부터 읽어서 단기간 내에 양질의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고자 했다. 내가 읽었던 책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MONEY 머니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현명한 투자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왜 주식인가. 국부론 자본론 군중심리. 책의 도움을 받아 나는 빠르게 주식에 적응했고 인생의 지혜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독서는 육아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국부론을 읽으면서는 균형의 법칙을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엔 오히려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양질의 독서로 아이도 열심히 키우며 투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갔다. 토니 로빈스에게 경제를 배우고 투자의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돈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다. 워런 버핏에게서는 통찰력을 얻었다. 벤저민 그레이엄한테는 싸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 피터 린치에게는 성장주를 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존 리로부터 배워 우리나라 엄마 투자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했다. 이처럼 대가들은 하나씩 자신의 방법을 전수했다. 나는 여러 세계 나의 상황을 대입하면서 하나의 투자법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었다. 투자의 독서는 필수다.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다들 어마어마한 독서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정보만을 접하다가 투기하는 방법이 가득한 책을 읽고 놀랐다. 만약 내가 단타나 차트 보는 책을 먼저 봤다면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다행이었다. 세계적인 주식 부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일부 투기는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은 오랫동안 하는 것이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나도 잘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나도 회사도 같이 잘 되는 투자를 해야 한다. 회사가 나를 위해 주가를 신경 쓴다면 내가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좋은 동업자로서 회사를 믿고 꾸준히 가는 것 아닐까? 워런 버핏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를 느리게 부자가 되기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중 80%는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투자하자. 끝까지 살아남는 주식 투자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그렇게 된다. 엄마 M은 주식 투자를 잘해보고 싶다. 처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대중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초보 대상 책을 읽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웠지만 메모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차트 분석도 눈에 불을 켜고 기억해뒀다. 종목을 하나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 있다. 증권가 방송을 주로 듣는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메모했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날은 돈을 벌고 어떤 날은 돈을 잃는다. 소소히 버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나름대로 원칙을 철저히 지키니 이렇게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1분 1초가 귀한가.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필요한가. 엄마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다.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개미 말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투자하자.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자.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대입해보자. 그러다 노하우가 쌓이면 나만의 방식을 발굴하자. 직접 해보면 나에게 특히 잘 맞고 잘 되는 투자 방식이 있는데 그걸 잘 살려내면 그만이다. 나만의 투자 방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걸 넘어 스스로가 거인이 되는 것이다. 육아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꼭 맞는 육아서를 찾아 읽으라고 조언한다. 저자를 멘토로 삼아 육아에 적용한다. 그런데 정말 육아를 잘하려면 그걸 또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도 엄마도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옷을 입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진다. 다만 그것을 찾기까지가 오래 걸릴 뿐이다. 수없이 부딪히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육아에서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하다 보면 내 방식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주식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더더욱 잘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자. 먼저 나에게 맞는 멘토를 찾고 그의 방법을 배우자. 마지막에는 그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방식을 찾자. 그러면 당신은 대가가 된다. 부자 되는 엄마의 주식 공부 사업 보고서 보는 법 Q. PER, PBR 등 회사와 주가에 관한 간단한 지표는 종목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사업 보고서를 살펴야 한다. 회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연구 개발비로 얼마를 쓰는지, 임직원들의 연봉은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정보가 있다. 1년에 4번의 보고서가 나온다. 사업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네이버 증권 PC 화면의 종목 정보에서 전자공시 메뉴로 들어가도 다트로 연결된다. 사업 보고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회사의 개요.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5.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7. 주주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9.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11.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제로 투자했던 LG화학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다. 다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회사명에 LG화학을 입력한 다음 최종 보고서, 기간 1년 정기 공시 중 사업 보고서를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사업 보고서가 나온다. 사업 보고서는 다트에서 바로 조회할 수도 있고 별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기에 반드시 LG화학 사업 보고서와 함께 읽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준 LG화학 사업 보고서 2019년 12월, 접수일자 2020년 3월 30일. 1. 회사의 개요. 사업 보고서를 열었다면 회사의 개요를 먼저 보자. 가장 기본적인 회사 소개, 연역, 자본금 변동사항, 주식의 총수, 의결권 현황, 배당에 관한 상황 등을 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2. 회사의 개요, -4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읽어보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전지시업, 첨단 소재 사업, 생명과학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사업부들의 현황 또한 간단히 살필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수요 부진으로 수익이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전지 사업 부문이 성장하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SS 화재로 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재무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회사의 개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황으로는 기업의 종속관계를 살핀다. 이를 통해 기업 이익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6. 배당에 관한 상황 등으로 LG화학의 최근 3년간 배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000원에서 2,000원으로 배당금이 줄었는데 왜 배당금의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해 놓았다. 11. 사업의 내용. 최근 3년간 기업의 사업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각각의 부문마다 산업의 특성, 성장성, 시장 여건, 경쟁 우위 요소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사업 현황이 좋지 않다면 왜 좋지 않은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노력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기업의 실적이 떨어져 걱정되면 사업의 내용을 다시 열람하고 살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1. 사업의 개요. 6사업 부문별 요약 정보를 통해
LG화학의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 비중을 가장 최근인 제19기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매출의 52.4%, 전지 사업 부문이 29.2%를 이루고 있다. 영업이익은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158.1%, 전지 사업 부문이 마이너스 50.7%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전지 사업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LG화학에 투자하지만 여전히 석유화학 사업에 충실한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학 등 제조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가 중요하다. 매출이 높아졌어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3. 주요 원재료 현황 및 가격 변동 추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 능력, 실적 및 가동률을 보면서 가동률도 살펴본다. 전지 사업 부문 평균 가동률이 59.7%로 전년 64%보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이 늘어났다. 생산 설비 확대로 인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전지 사업 부문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계속 보다 보면 투자 및 연구 개발에 관해 정리한 부분도 나온다. 이런 부분은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좋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주요 투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 LG화학은 2016년과 2018년에 전지 사업 부문에서 폴란드와 중국에 공장을 신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0. 연구개발 활동, 3.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에 매년 1조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매출 대비 투자 비율은 평균 2.8%인데 LG화학은 2019년 기준 4%로 평균에 상회하는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1. 그 밖에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을 통해서는 LG화학의 특허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특허 현황 표제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SAP는 고급 수성 수지로 기저귀 등에 많이 쓰인다. 최근 LG화학은 친환경 SAP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매출 위험 관리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로 확인한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자면 우선 2.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을 확인한다. 여기서 현금성 자산, 즉 위급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이 그것이다. LG화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어서 유동부채도 살펴본다. LG화학의 유동부채는 8조 9천억 원가량이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인 유동 비율이 최근 3년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유동성, 즉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부채에 비해 현금 자산이 많다면 위기가 와도 잘 버티리라 판단할 수 있다. 부채가 없는 기업은 없지만 이를 적당한 수준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부채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100% 이하가 적당하다. LG화학은 부채가 약 16조 원, 자본이 약 17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약 95% 정도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채가 늘어나 부채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당기순이익이 자본 대비 늘어나는지를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살핀다. 매출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최근 계속 줄어들었다. 앞서 회사 개요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유화학 사업 부문 수요 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 4.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경영진 입장에서 사업 예측이나 재무 상태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과거 나는 LG화학 이사의 경영진단을 통해 전지 사업 부문의 빠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사업 내용에서는 전지 사업 부문의 비중이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 비해 적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는 LG화학이 앞으로 전지 사업 부문에 집중할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지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부에 비해 매출 증가가 월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되었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S 화재 손실 부담금 영향이었다. 5.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회계 감사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우량 기업은 대개 문제없는 경우가 많다. 작은 기업일수록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와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해 본다. 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사내 이사나 사회 이사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사회 이사는 회사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조언을 주는 사람이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주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최대 주주, 5%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임원들에 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서류를 통해서 본다. 특히 더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기도 했다. 다음은 내가 2016년 LG화학에 처음으로 투자할 때 당시 박진수 부회장에 대해 조사하고 썼던 의견이다. 나이, 학력, 경력 등 간단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이나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기도 했다. 고민했던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화학회사는 많고 다른 회사들도 돈이 되는 신사업에 뛰어들 때 과연 LG화학이 경쟁력을 가질 만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화학회사들은 모두 어려운데 LG가 업계 1위로 우뚝 선 이유를 찾아봤고 현 LG의 대표 CEO였다가 부회장으로 올라간 박진수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부지런함, 허례허식을 모두 빼고 실력 있는 인사를 직접 찾아다니는 보기 드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이 직원 현황으로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 급여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나는 어린이집을 고를 때 교사의 근속 연수를 중시했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임원들이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직원들의 급여 역시 업계 대비 어느 수준인지를 본다. 이 부분 역시 경쟁사의 보고서와 함께 비교하면 좋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드물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비등기 임원에 가족을 올려두고 급여를 주지는 않는지도 확인한다. 9.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에 간단하게 명시된 계열회사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1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협력,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나와 있다. 11.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 사항, 주주 총회 현황과 우발 채무 등 중요한 소송 사건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차 전지 가격 담합 사건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내용이 나온다. 어떤 회사나 명함이 있으므로 꼼꼼히 내용을 검토한다. 책을 읽듯이 세세하게 정독하자.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 앞부분부터 읽어나가면 된다.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 1회사의 개요만이라도 살펴보자. 나는 사업 보고서를 꼭 읽어보고 투자하는 편이다. 사업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을 읽어보자. 부자 되는 엄마의 주식 실전. 인기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이제 인기 섹터를 조회하고 종목을 찾아보자. 관심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경쟁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관심 섹터를 정해 관련 기업들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섹터란 업종별로 모아놓은 기업 그룹을 말한다. 특정 인기 섹터 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관련 ETF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네이버 증권 모바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1. 네이버 증권에 삼성전자를 검색한 후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동일 업종 비교가 보인다. 이처럼 섹터란 동일 업종을 모아놓은 그룹을 말한다. 검색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SK하이닉스, DB하이텍, 리노공업,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등이 있다. 이 동일 업종 더보기를 누르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더 나타난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100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고르고 싶다면 회사명을 눌러 PER 등의 재무 상황을 살펴본다. 3. 업종명 앞에를 누르면 더 많은 업종을 볼 수 있다. 총 79개의 업종이 보인다. 요즘 인기 업종은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찾아 들어가려면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누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 보면 뜻밖의 종목을 찾게 된다. 나는 2015년에 신일제약을 이 방법으로 찾았다. 당시 신일제약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투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투자하는 몇몇이 올린 글을 읽은 것이 다였다. 그리고 우리넷에 투자할 때도 이 방법으로 경쟁 기업을 살펴보면서 점점 확신을 굳혔다. 어릴 때 보물찾기를 하던 기억을 살려 한번 나만의 종목을 찾아보자.